안녕하십니까. 전은광입니다. 제가 6년 만에 신작을 출간했는데요. 정기룡 장군에 관한 장편 소설입니다. 제목이 신이 보낸 장수 정기룡인데요. 신이 보낸 장수라고 한 것은 당시의 백성들이 그를 일컬어 신장, 즉 신이 보낸 군사를 거느린 장수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고맙게도 소설가 성석재님이 추천평을 써주셨네요. 내 고향 상주에서 정기룡 장군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명장이자 용장이다. 상주 경천대에는 용이 변신한 천리준마를 탄 장군이 낙동강 푸른 물결을 응시하고 있다. 상주의 옛 이름이 상산이니 삼국지의 상산 조자룡이 임진왜란 때 정기룡 장군으로 하신하여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했는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한 적도 있었다. 육지의 이순신이라 불리며 불패의 명성을 드날린 정기룡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 출간되어 반갑기 거지없다. 그의 통쾌하고 눈부신 무공을 소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문학평론가 하응백님도 추천평을 더해 주셨습니다. 소설가 전은광은 임난 때 맹활약했던 장수 정기룡의 기록을 따라 몇 년간 시간여행을 했다. 그리하여 정기룡 장군의 활약상을 충실히 기록했다. 기록이 모자란 곳은 필력과 상상력으로 개연성을 확보했다. 그의 성실한 작업으로 인해 정기룡 장군은 새롭게 탄생하여 이제 우리들 앞에 우뚝 서 있다. 추천평을 써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정기룡 장군은 어떤 분이고 어떤 활약을 펼쳤을까요? 정기룡은 선조연간 그리고 광해군연간에 활동한 무장인데요. 선조연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임진왜란 때 활동한 장수였겠죠. 정기룡은 초명이 정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 시험을 보기 전 선조임금의 꿈에 용이 나타났고 꿈속의 용이 성천한 장소 종로에 정기룡이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조임금이 기이하다 여기고 그에게 기룡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정기룡은 임진왜란에서 60여 차례의 전투를 치렀고 단 한 차례의 패배도 없이 모두 이긴 장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기룡은 경상우도, 즉 낙동강 서쪽 경상도를 관할하는 경상우병령의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단장쯤 되는 직책인데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군사체계는 중앙에 오위군이 있고 각 지역에는 영군과 진군 등이 있었으며 각 관하에는 관군과 성을 지키는 성병 등이 있어서 매우 복잡했습니다. 영군과 진군은 정규군에 해당했고 따라서 영군은 병마절도사가 진군은 첨절제사가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관군의 경우 외침이나 반란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조정에서 순찰사, 순변사, 방어사 등을 임명해 내려보내서 관군을 합쳐 거느리고 지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경주 판관 박의장이나 한양군수 이강락 같은 경우 자신의 군사를 거느리고 순찰사나 순변사, 방어사 등의 간섭 없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또 의병장들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를 거느린 지방관의 경우 옛날의 호족이 거느린 군사처럼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작전을 수행했다는 뜻이겠죠. 정기룡 장군의 경우도 큰 전투는 상급기관의 지휘관인 도제철사나 도원수의 지휘를 받긴 했지만 대부분의 외적 토벌은 자신의 군사를 거느리고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정기룡 장군은 1586년 묵과에 급제한 후 동북 육진으로 불리는 지금의 함경북도에서 무관으로 근무했고 1590년에는 고향인 경상우병령에서 당시의 병마절도사인 신립장군 휘하로 옮겨왔으며 이듬해인 1591년엔 훈련원으로 자리를 옮겨 봉사로 봉직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은 1592년이므로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 그는 훈련원 봉사였는데요. 당시 조정에서는 충녕방어의 임무를 맡겨서 조경을 방어사로 임명하고 경상우도로 급파했죠. 그때 정기룡은 자진해서 조경을 찾아갔고 조경휘하의 돌격별장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정기룡은 신창, 지금의 거창군 웅양면에서 처음 외적과 맞닥뜨리고 전투를 벌여서 이기는데요. 이것이 임진왜란 당시 우리 조선군이 이긴 첫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수급을 배지 않아서 그 전공을 인정받지는 못했는데요. 정기룡은 수급을 배워서 승리를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는 김천역 전투가 있고 바로 이어진 추풍령 전투에서 방어사 조경이 왜적에 사로잡혔는데 정기룡은 돌격대를 거느리고 적진에 뛰어들어 조경을 구출해옵니다.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이름을 떨치게 되는데요. 조정으로부터 감사군, 즉 죽기를 맹세한 특수부대 대장에 임명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합니다. 감사군 대장에 임명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활동에 관한 기록은 없는데요. 저는 그것을 비밀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으로 보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 후 경상우도 병마절도영의 유군장으로서 상주 임시판관에 임명되어 자신의 군사 500을 거느리고 상주로 급파되고 상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병 약 300여 명과 함께 당시의 왜적에 빼앗긴 군사 요충지 상주성 탈환을 도모하는데요. 당시 상주성에는 2,500이 넘는 왜적이 지키고 있었고 정기룡의 군사는 의병까지 합쳐야 겨우 800가량이었습니다. 정기룡은 곳곳에서 노략질에 나선 왜적과 싸워 이기고 무기를 확보하여 의병을 무장시킨 다음 한겨울 왜적을 추위에 떨게 만들어서 몸을 병들게 한 후 벼락같이 쳐서 단번에 상주성에서 왜적을 몰아내고 야지에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왜적을 피해 곳곳으로 피난했던 백성들이 정기룡의 보호를 받기 위해 상주성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상주성 탈환은 군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당시 왜적은 평양성까지 진주해 있었는데요. 상주성 탈환으로 왜적은 외국 본토와의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되었고 최전선의 왜적은 조총과 대조총 탄환 그리고 화약을 보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작전이 개시됐고 평양성 전투 승리를 기반으로 대대적 반격이 개시되는데요. 만일 이때 정기룡 장군이 상주성을 탈환하지 않았다면 왜적이 그처럼 쉽게 평양성을 내주고 한밤중에 도주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왜적은 한양성에서 물러나 남쪽으로 퇴각하게 되고 반격을 총지휘하여 한양을 수복한 유성룡이 영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정기룡은 유성룡에 의해 경상우도의 28려군 관병을 거느리는 토예대장 즉 왜적 토벌군 대장 겸 정식 상주목사에 임명됩니다. 왜적을 다 토벌한 후에는 토적을 토평하라는 임무를 받고 토포사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정유재란이 발발하게 되는데 왜적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사가 이순신 장군이 없는 틈에 호남으로 직접 상륙하여 남원성으로 향하고 가토 기요마사의 군사는 경상우도 남쪽을 통과하여 전주성으로 향하죠. 그러자 조명연합군은 직산, 지금의 천안 북쪽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한양 사수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외장 모리 히데모토가 거느린 왜적이 경상우도를 통과하여 추풍령을 넘고 직산으로 향하려 합니다. 이때 모리 히데모토의 왜적을 막는 총책임자는 사도 도채찰사인 이원익이었는데요. 이원익은 고령에서 왜적의 앞을 막았습니다. 이때 토포대장 정기룡은 그 휘하에서 왜적과 싸우게 되고 왜적을 고령의 이동현 고개로 유인해 박살내버렸고 모리 히데모토의 왜적은 감히 더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해버립니다. 그리고 직산에서도 조명연합군이 대성하여 왜적은 후퇴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기룡은 왜적의 진격을 완벽히 저지한 공으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대행에 임명되고 얼마 후엔 정식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는데 이때 나이 겨우 36이었습니다. 36세 장군이 된 정기룡은 경상우도 남쪽에서 토예를 이어갑니다. 호남으로 가서 권율의 지휘를 받으며 싸우기도 하고 제3령 사령에 임명되어 명나라 제동 마귀의 지휘를 받으며 울산의 도산내성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주로 경상우도에서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며 숱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전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숱한 애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장군이면서도 모든 전투를 직접 칼을 들고 병사들과 함께 싸웠다고 하는데요. 저는 제 소설 신이 보낸 장수 정기룡에서 장군의 인간적 면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감사군 시절의 활약과 장군이 된 후의 활약을 중심으로 최대한 재미있게 풀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의도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신작 신이 보낸 장수 정기룡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설가 정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